손님, 이거 너무 많아요. 이슬이 숨을 헐떡이며 거액의 현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슬 아니야?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해? 근데 그 돈은 뭐야? 설마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화려한 옷차림의 전 직장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슬의 뒤에 있던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고 순간 드러난 손목의 시계를 본 동료는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동네 미용실 미용사와 재벌 회장의 만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시험. 과연 이 모든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H그룹 본사 회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작성한 이슬의 신상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천천히 읽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슬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강민준이 회장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뭔가? 강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지.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알 필요 없어.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올 거다. 강 회장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강 회장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분장 전문가가 그의 얼굴에 인공 주름과 때를 덧칠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특수 제작한 화학 물질을 뿌렸습니다. 거울 속 강 회장은 완벽한 노숙자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강 회장이 낡은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저녁 8시 이슬의 미용실 앞에 낡은 차량 한 대가 멈췄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미용실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슬이 혼자 거울을 닦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구석구석 깨끗했습니다. 강 회장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슬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슬이 의자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염색하고 펌 좀 해줘요. 강 회장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이슬이 강 회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손님, 지금 머릿결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염색과 펌을 동시에 하시면 머리카락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해줘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이슬이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으니까 해줘요. 강 회장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남기려고요. 이슬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슬은 여러 각도에서 강 회장의 머릿결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을 강 회장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이 심하게 갈라져 있어요.
시술 후에 이 부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강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용실 맞은편 골목에서 민준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슬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슬은 선반에서 염색약과 펌약을 꺼냈습니다. 모든 제품이 정품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한 후 작은 용기에 약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거울 너머로 이슬의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손님은 어떤 일 하세요? 이슬이 염색약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이슬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컸어요. 강 회장이 거울 속 이슬을 바라봤습니다. 이슬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됐어요? 네. 손재주가 있다고 해서 배웠어요. 사람들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이슬이 웃으며 염색약을 계속 발랐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슬은 한 번도 지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슬이 타이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미용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챕터 2 예측 불가능한 위기.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이슬이 강 회장의 머리에 감긴 호일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 순간 이슬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리카락 일부가 이상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회색과 녹색이 섞인 듯한 기묘한 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머리를 봤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요? 강 회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슬이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변색된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세밀하게 찍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슬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이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무료로 다시 최고급 복구 시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슬이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요.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꼭 고쳐드릴 수 있어요. 이슬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용실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슬이 일어나 작업대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이슬을 관찰했습니다. 이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자르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요. 이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변색된 부분을 오히려 디자인 요소로 만들겠어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슬이 작은 붓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염색약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이슬이 붓에 염색약을 묻혔습니다. 변색된 부분 주변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슬은 중간중간 거울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약을 섞어 덧발랐습니다. 강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슬이 마지막 부분에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이슬이 타이머를 다시 맞췄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0분 후 이슬이 강 회장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슬은 타월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드라이어를 켜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강 회장이 거울을 봤습니다. 변색된 부분은 자연스러운 회색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이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강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슬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예요? 강 회장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시술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 실수였으니까요. 그럴 순 없죠. 얼마나 됩니까? 정말 괜찮아요. 이슬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강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슬이 작업대 위 돈을 받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이슬이 돈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손님, 이거 너무 많아요. 이슬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차윤이었습니다. 차윤이가 이슬을 보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 이슬 아니야? 차윤이가 이슬의 낡은 작업복을 훑어봤습니다. 윤이야. 이슬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해? 청담동은 포기한 거야? 차윤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 근데 그 돈은 뭐야? 설마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차윤이가 이슬이 든 현금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돌려드리려고. 손님? 저 노숙자 말하는 거야? 차윤이가 강 회장을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차윤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손목에서 잠깐 드러난 시계를 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였습니다. 차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윤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걸음걸이와 손 모양을 다시 봤습니다. 청담동 VIP 살롱에서 여러 번 본 모습이었습니다. 차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차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차윤이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청담동 르샤르망에서 근무하는 차윤이입니다. 차윤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슬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강 회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회장님 지인분 머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차윤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네요. 강 회장이 이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슬이 현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손님, 이건 너무 많아요. 시술비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돈을 받으며 이슬의 눈을 봤습니다. 수고비예요. 가지세요. 아니에요. 제 실수로 손님께 불편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회장이 돈 중 일부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를 이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슬이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15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차윤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차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차윤희가 이슬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방금 그분이 누군지 알아? 차윤희가 물었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손님이야. 이슬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H그룹 강 회장이야. 재벌 중에 재벌이라고. 차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슬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럴 리가. 저렇게 초라하게 오실 분이 아닌데. 분장한 거야. 손목에 시계 봤어? 그거 5천만 원짜리야. 차윤희가 이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저런 분이 여기 오신 거야? 이슬이 미용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일부러 어려운 시술을 요구했던 것, 변색 사고에도 차분했던 태도, 그리고 거액의 현금. 혹시 너 시험 받은 거 아냐? 차윤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시험? 재벌들은 사람 볼 때 저런 식으로 해. 일부러 곤란한 상황 만들어서 반응 보는 거야. 차윤희의 말에 이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설마 재벌가에 들어갈 생각이야? 차윤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애가 그런 집안에 어울릴 것 같아?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 차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슬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손님 머리를 예쁘게 해드린 것뿐이야. 순진하긴. 저 양반이 왜 여기 왔겠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차윤희가 이슬의 미용실을 훑어봤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일만 할 거야. 이슬이 미용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차윤희가 이슬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억해. 재벌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손 놓아. 이슬이 차윤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윤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차윤희가 도끼 어린 눈으로 이슬을 봤습니다. 이슬은 대답하지 않고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슬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님의 차갑던 눈빛, 실수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차윤희의 말. 시험이었다고? 이슬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변색되기 전 머리 사진, 변색된 후 사진, 그리고 복구 후 사진.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슬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미용실 창문에 비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이슬이 사진을 더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슬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슬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가 흰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슬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슬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1회 더 헤리티지 스타일링 경연대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슬이 초대장을 읽었습니다. 주최 측은 익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이슬이 초대장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차윤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이슬이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보자. 이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이슬은 매일 밤늦게까지 미용실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낡은 마네킹 머리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용실 문틈으로 커다란 상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슬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최신형 드라이어와 고급 염색약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슬이 상자를 닫았습니다. 바로 옆 미용실로 들고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미용사가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받으세요. 이슬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누가 보냈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언니가 쓰세요. 이슬아, 이거 비싼 거 아냐? 여자 미용사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쓰세요. 저는 제가 쓰던 걸로 충분해요. 이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전 익숙한 게 좋아요. 이슬이 손을 흔들며 자기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슬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슬 씨, 선물은 받으셨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제 실력으로 하고 싶어요.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이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도구가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도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슬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거절했나? 네, 아버지. 그럴 줄 알았다.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안 돼. 그 애는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하지만 경연 상대들은 모두 최고급 장비를 쓸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이길 거다. 내가 믿어야지.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차윤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 명단이었습니다. 차윤이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부장님, 저예요. 경연 심사위원 자리 아직 비어 있나요? 차 실장, 갑자기 왜요? 제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차윤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서를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차윤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슬의 미용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차윤이가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차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슬은 밤마다 미용 잡지를 읽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따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안에는 미용업계 분석 기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트렌드 변화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슬이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노트에 자기만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감이야.
이슬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경연 당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슬은 연습용 마네킹을 치웠습니다. 실제 사람으로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미용실 문에 무료 시술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이틀 후, 한 여자가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내문 보고 왔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슬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슬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맑은 눈과 부드러운 이목구비가 보였습니다. 평범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쁜 얼굴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저는 재수없게 생겼대요. 여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슬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들 그래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슬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이슬을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를 믿어보세요. 이슬이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슬은 3시간 동안 여자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자르고 말리고 다시 다듬었습니다. 화장도 해주었습니다. 여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 됐어요. 보세요. 이슬이 거울을 여자 앞으로 돌렸습니다. 여자가 거울을 봤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원래 이렇게 예쁘셨어요. 거울 속에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운 화장.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이슬을 껴안았습니다. 이슬도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자신감 가지세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슬이 여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이슬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경연에서 보여줄 것을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심. 날 경연 당일 아침 이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용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경연장은 강남의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이슬이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명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장비를 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참가 번호 확인해 주세요. 입구의 진행 요원이 말했습니다. 12번 이슬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슬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요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기실은 2층입니다. 모델 배정은 30분 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이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봐. 작업복이 얼마나 낡았어. 동네 미용실에서 온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데 저런 사람이 와. 이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참가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슬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자신의 도구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어머, 이슬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윤희가 심사위원 명찰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윤희야, 심사위원이 됐어. 놀랍지? 차윤희가 명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축하해. 이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여기 참가자들 레벨 보통이 아니거든. 괜찮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 최선을 다해봐. 공정하게 평가할게. 차윤희가 비웃듯 웃으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이슬은 다시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모델 배정이 시작됐습니다. 추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슬이 번호를 뽑았습니다. 2층 대기실에서 자신의 모델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 미용실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도 이슬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됐네요. 이슬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모델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여자가 이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각 참가자는 3시간 동안 자유주제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슬은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슬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난번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슬이 여자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슬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염색과 복잡한 펌으로 작업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는 장식품을 머리에 달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차윤희가 이슬의 부스에 멈춰 섰습니다. 이슬의 작업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범한 커트와 자연스러운 웨이브였습니다. 이슬 씨, 이게 전부인가요? 차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이슬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요? 경연인데. 저는 모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훨씬 화려한데. 차윤희가 옆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화려함이 아름다움은 아니잖아요. 이슬이 차윤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윤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대하세요. 차윤희가 다음 부스로 넘어갔습니다. 이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얼굴형에 맞춰 머리선을 정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렸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여자의 본래 피부색을 살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이슬이 마지막으로 여자의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슬이 거울을 돌렸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원래 예쁘셨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슬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부스씩 돌며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이슬의 차례가 왔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앞에 섰습니다. 차윤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품 설명 부탁합니다. 중앙의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모델의 내면을 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슬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특별한가요?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다만 모델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것 아닌가요? 차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이 차윤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연은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차윤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차윤희를 제지했습니다. 차 심사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차윤희가 물러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델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모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예쁘다고 느꼈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VIP 관람석에서 강 회장이 무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 잘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보이는구나. 저의 진심이. 강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슬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먼저 기술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3번 김소희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펌 작업을 한 참가자였습니다. 김소희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창의성상은 7번 박지훈님. 또 다른 참가자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2개의 상이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감동 부문 대상은 12번 이슬님입니다. 이슬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이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슬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종합 우승은 사회자가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2번 이슬님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슬이 2번째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차윤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 심사위원이 차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차 심사위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차윤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이슬에게 건넸습니다. 이슬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이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믿어준 모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슬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H그룹 회장이잖아. 왜 여기 계시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H그룹 강태윤입니다. 이번 경연의 익명 주최자였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이슬이 강 회장을 봤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미용실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슬 씨, 기억하십니까? 강 회장이 이슬을 봤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이슬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주 전 당신의 미용실에 갔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강 회장이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슬 씨를 시험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시술을 요구했고 예상치 못한 실수가 생겼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변색된 강 회장의 머리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슬 씨는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강 회장이 이슬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오히려 예술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슬 씨, 우리 H그룹의 플래그십 살롱 더 헤리티지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슬이 강 회장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관람석에서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무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차윤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차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이슬은 대기실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트로피 2개가 가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민준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축하해. 민준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슬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전 괜찮아요. 아버지 부탁이에요. 거절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VIP룸에서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슬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슬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회장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민준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강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당황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희 가문에 들어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슬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이슬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슬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이 이슬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슬 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진심입니다. 민준이 이슬을 봤습니다. 이슬이 민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아요. 기다릴게요. 민준이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슬의 우승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출신이 H그룹 경연에서 우승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슬의 미용실 앞에는 취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슬은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할 말이 없습니다. H그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경연 참가자일 뿐입니다. 이슬이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갔습니다. H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강 회장의 동생인 강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태준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강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결혼 상대가
동네 미용사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학벌이나 집안 배경을 봐야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사람을 봤어. 형님은 너무 순진하십니다. 재벌가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나가보게.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설 탐정 연락처 있지? 네, 부회장님. 이슬이라는 여자 신상을 샅샅이 조사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강태준이 창밖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이슬은 평소처럼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슬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에이, 별거 아니에요. 이슬이 웃으며 손님 머리를 감겼습니다. H그룹 들어간다며? 우리는 어떡하고?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여기가 더 좋은걸요. 그래도 좋은 기회잖아. 손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이슬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민준이 이슬의 미용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슬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어디 가요? 이슬이 물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한강변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쁘네요. 이슬이 창밖을 봤습니다. 이슬 씨가 더 예쁜데요. 민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슬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슬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이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제가 민준 씨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이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때문에 민준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슬 씨. 민준이 일어나 이슬 옆에 앉았습니다. 이슬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말요? 약속해요. 민준이 이슬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이슬이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두운 사무실에서 강태준이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조사한 이슬의 신상 자료였습니다. 고아원 출신, 중졸 학력, 여러 아르바이트 경력. 강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뭔가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준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며칠 후 이슬은 미용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윤희야. 이슬이 놀라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슬아, 할 말이 있어. 차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차 줄까? 아니, 괜찮아. 차윤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차윤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경연 때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그리고 그 전에도. 차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 정말 나빴어. 질투 때문에 그랬어. 차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윤희야, 고개 들어. 이슬이 차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실력 있어. 자신감 가져. 너만큼은 아니야. 너는 진심이 있잖아. 나는 그게 없어. 그렇지 않아. 너도 미용이를 사랑하잖아. 이슬이 차윤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차윤희가 이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슬아, 조심해. 차윤희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H그룹 내부에서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대. 내가 업계에서 들었어. 알아. 각오하고 있어. 특히 강 회장 동생이 너를 조사하고 있다던데. 차윤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슬을 봤습니다. 이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사? 응. 내 과거를 캐고 있대. 뭔가 약점을 찾으려고. 내 과거는 깨끗해. 부끄러울 게 없어. 이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재벌들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차윤희가 이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윤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떳떳했으니까요. 이슬의 우승 2달 후 강 회장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이 병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십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H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강태준이 회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형님 상태가 어떻다고? 강태준이 참석한 이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의식 불명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회복이 어렵겠군. 강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 고생이 많구나. 강태준이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앉게. 회의를 시작하지. 강태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업무를 보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민준 부사장이 맡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젊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죠. 제가 임시로 맡는 게 좋겠습니다. 강태준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할 때 아니겠니? 강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숙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강태준이 임시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슬은 뉴스를 통해 강 회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준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슬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슬 씨, 괜찮으세요? 이슬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예요. 민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꼭 그러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슬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이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슬 씨, 미안해요. 왜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상황이 복잡해서요. 민준이 이슬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이에요. 제가 정리해야 할 게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슬 씨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민준이 이슬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슬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세요. 저는 여기 좀 더 있을게요. 네. 이슬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열사 매각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회장님 뜻과 다릅니다. 한 이사가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열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강태준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는 회의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준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숙부님,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땐 내가 책임지지. 지금은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할 때야. 강태준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강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하겠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 강태준이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뒤졌습니다. 계열사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민준은 이슬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슬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슬은 며칠째 민준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H그룹 계열사 매각 기사가 떴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슬은 미용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연 때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미용실 창문에 비친 차량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더 확대했습니다. 숫자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슬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H그룹 계열사 차량 번호를 찾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그날 미용실 앞에 있던 차량은 H그룹 소속이었습니다. 왜 그날 거기 있었을까? 이슬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 회장이 시험하던 날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슬은 즉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챕터 민준은 새벽에 이슬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졸다가 깨어난 참이었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이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자마자 답장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제가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민준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중환자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이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슬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이슬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슬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회장님이 미용실에 오셨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 민준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차량이 보였습니다. 이 차량 번호판이요. 확대해 봤더니 H그룹 계열사 차량이에요. 이슬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계열사 차량과 번호판이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민준이 이슬을 봤습니다. 그날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장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슬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슬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 씨, 고마워요. 민준이 사진을 자기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계열사를 담당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해요. 어떻게 알아요? 회사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조심하세요. 이슬이 민준을 배웅했습니다. 민준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슬을 돌아봤습니다. 이슬 씨, 네. 당신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 찾았을 거예요. 민준이 이슬을 안았습니다. 이슬도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이슬을 놓고 급히 나갔습니다. 민준은 새벽 5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서류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차량 운행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강태준의 비서가 사용했습니다. 운행 목적은 외부 미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숙부가 아버지를 감시했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이슬이 보낸 사진과 함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민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날 미용실 근처 CCTV를 모두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탐정은 이틀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준 부회장의 측근이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이 사람의 최근 동선을 모두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나갔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열사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아.
그 돈은 어디로 빼돌릴 거야?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외 계좌로 옮기겠습니다. 추적 불가능하게요. 민준이는 모르고 있겠지? 걔는 아버지 병상만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 미용사는 어떻게 할 거야? 곧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에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뭘 흘릴 건데? 민준이 약혼녀가 회장에게 부적절한 시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증거가 있어? 만들면 됩니다. 강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떴습니다. H그룹 회장 뇌출혈, 미용사의 부적절한 시술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벌가 들어가려고 회장한테 이상한 짓 한 거 아냐? 동네 미용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돈 노리고 접근한 거 맞네. 이슬은 미용실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슬 씨, 기사 보셨죠? 차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봤어. 이슬아, 이거 조작이야. 누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해명하면 더 꼬일 수 있어. 그럼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거야? 아니, 증거를 찾아야 해. 내가 정직하게 일했다는 증거 말이야. 차윤희의 말에 이슬이 뭔가 떠올랐습니다. 있어. 시술 기록 영상이 있어. 진짜? 어디 있어? 미용실 컴퓨터에 저장해뒀어. 좋아. 그거 절대 지우지 마. 그게 내 무기야. 차윤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슬은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의 머리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색 사고도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슬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받았습니다. 이슬 씨, 민준 씨, 기사 봤어요. 미안해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시술 영상이요. 전 과정이 다 찍혀 있어요. 이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보내주세요. 네, 지금 보낼게요. 이슬이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민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걸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해명할게요.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슬 씨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슬이 꼼꼼하게 시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슬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시술과 무관합니다. 민준이 기자들을 봤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 기사를 흘렸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사가 정직하네. 전 과정을 기록하다니 프로네. 누가 조작한 거 맞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태준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젠장.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이슬은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용실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 여자가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연 때 모델이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슬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뉴스 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알아요. 여자가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다 말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슬이 여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상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도와야죠. 여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슬이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는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경연 때의 경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슬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 썼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이런 미용사 만나고 싶다. 진짜 프로는 저런 거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주는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측근이 최근 한 달간 만난 사람들 명단이었습니다. 그중 언론사 관계자 이름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민준이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에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자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기자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그 기사는 누가 제보했습니까? 민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H그룹 내부 사람이었죠? 민준이 기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도 기자라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다른 기사도 부탁받았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기자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민주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강태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숙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말이냐? 이슬 씨에 대한 기사, 숙부님이 흘리신 거 맞죠? 민준이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허허, 내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강태준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숙부님은 아버지가 쓰러지신 걸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 나는 회사를 지키고 있어. 계열사 매각도 그렇습니까? 그 회사는 적자가 아닙니다. 민준이 서류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다 압니다. 숙부님이 돈을 빼돌리려는 것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해라, 민준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보다 한 뼘 더 컸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민준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해봐.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민준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이슬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힘드시죠? 이슬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저는 괜찮아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슬이 웃었습니다. 이슬 씨, 미안해요. 왜요?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슬이 민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요. 민준이 이슬을 안았습니다. 이슬도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칠 후 이슬은 대규모 자선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헤어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차윤이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슬아, 내가 장소 섭외할게. 고마워, 윤희야.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해야지. 차윤이가 이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복지관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슬과 차윤이는 하루 종일 머리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예쁘세요. 이슬이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행사 모습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미용사지. H그룹에서 저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응원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준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빌어먹을. 강태준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앞당긴다. 내일 계열사 매각 계약을 체결해. 하지만 이사회 승인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강태준이 비서를 내보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준은 탐정에게서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의 비리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민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구나. 강태준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민준이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강태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계열사 매각 최종 승인건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가격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정 가격입니다.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흑자 기조인데요. 다른 이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부채가 있습니다. 강태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부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해당 계열사의 실제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봤습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이사가 강태준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조작한 겁니다. 강태준이 변명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회계법인의 공식 자료입니다. 민준이 회계법인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숙부님은 이 매각 대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계좌 추적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강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험하시던 날 숙부님이 사람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차량 운행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태준의 측근이 미용실 앞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숙부님은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슬 씨를 공격하기 위해 거짓 기사를 흘렸습니다. 민준이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민준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야. 모함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신 틈을 타서 회사를 농단하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긴급 표결을 요청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의 임시 경영권을 박탈하고 민준 부사장에게 이양하는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사가 찬성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 다 후회할 거야. 강태준이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숙부님,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이 자식이. 강태준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사들이 말렸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나. 강태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이사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회장님이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회사를 지켰어요. 민준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정말입니까?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뇌파가 안정되고 있어요. 곧 깨어나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이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슬 씨, 해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병원 앞 카페로 와주세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이슬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이슬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 됐어요? 이슬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숙부의 비리를 모두 밝혔어요.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돌려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기록한 사진이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정직함이 모든 걸 바꿨어요. 민준이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검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알았어. 강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술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준이 두고 봐라.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부사장님, 빨리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깨어나고 계십니다. 민준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곧 눈을 뜨실 것 같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걱정 마세요. 다 지켰어요. 태준이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많아요. 천천히 회복하시고 들으세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건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즉시 이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슬 씨,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병원에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꼭 와주세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이슬이 미용실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슬 씨,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말씀도 하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슬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슬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요. 혼자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민준 씨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민준이 이슬을 봤습니다. 이슬도 민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2시간 후 강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민준과 이슬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이슬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슬 씨 왔구나. 회장님, 쾌차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슬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머리는 어떤가? 강 회장이 농담을 했습니다. 이슬이 웃었습니다. 제가 한 시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알아.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강 회장이 이슬을 똑바로 봤습니다. 고마워. 내가 정직하게 기록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귀한 거야. 강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잘했어. 회사를 지켜줘서 고맙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어떻게 됐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동생인데도 막아야 했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야 해. 준비됐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슬 씨, 강 회장이 이슬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아직도 플래그십 살롱 제안을 생각 중인가? 그건 이슬이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민준이. 강 회장이 다시 민준을 봤습니다. 네, 아버지. 이슬 씨를 잘 모셔라. 이런 사람 흔치 않아. 민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민준이 이슬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슬 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슬 씨가 필요해요. 민준이 이슬을 봤습니다. 저도 민준 씨가 필요해요. 이슬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결정하신 거예요? 네, 결정했어요. 뭘로요? 민준 씨 곁에 있겠어요. 이슬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이슬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며칠 후 차윤이가 이슬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슬아, 윤이야, 어서 와. 이거 축하 선물이야. 차윤이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슬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급 가위 세트였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냐? 괜찮아. 내가 받을 자격 있어. 차윤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소중히 쓸게. 그리고 이슬아. 응?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더 있어. 차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데? 예전에 강 부회장 측에 내 정보를 좀 줬어. 그때는 질투심 때문이었어. 차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알았어? 응, 짐작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슬이 차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슬아, 나도 열심히 살게. 너처럼. 응, 같이 잘해보자.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과거의 앙금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첫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쓰러져 있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잘 지켜줬더군요. 강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준이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이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충분히 증명했어.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H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슬 씨가 총괄하실 겁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슬 씨가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슬 씨는 정직함과 기록 정신으로 우리 그룹을 구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이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슬 씨와 결혼할 생각이지? 네, 그렇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 허락을 받으러 온 거냐?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민준이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축복한다. 이슬 씨는 훌륭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을 거다. 그의 성격상 알고 있습니다. 존중해줘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이슬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 오니까 생각나네요. 이슬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이슬 씨.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 씨. 이슬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걸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심을 드릴 수 있어요. 민준 씨. 이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정직함과 성실함을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이슬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사랑해요, 이슬 씨.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이슬은 자신의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미용실이 있던 동네 작은 성당을 선택했습니다. 이슬아, 정말 여기서 할 거야? 차윤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좋아. 내가 시작한 곳이잖아. 하지만 재벌가 결혼식인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야. 초심을 잊지 않는 거지. 이슬이 웃었습니다. 차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너답다. 결혼식 당일 작은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 단골 손님들, 회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슬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직접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직접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슬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슬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민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도요.
이슬이 웃었습니다. 주례는 강 회장이 맡았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강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슬 씨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슬 씨는 민준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십시오. 민준이 이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 씨,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입맞췄습니다. 성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박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이슬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요리했습니다. 이슬아, 행복해야 해. 한 동네 주민이 말했습니다. 네, 행복할게요. 우리 동네 자랑이야. 고마워요. 차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슬아, 나 이제 그만 갈게. 벌써? 좀 더 있다가. 아니야. 나는 내 길을 찾아봐야지. 차윤이가 웃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나눔살롱에서 봉사활동 시작할 거야. 너처럼. 정말? 응, 너한테 배운 거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 윤이야. 이슬이 차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바꿔줬어.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슬과 민준이 성당 앞에 섰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민준 씨. 저도요, 이슬 씨.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초심 잃지 않고. 약속해요. 민준이 이슬을 안았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이슬의 낡은 미용실은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문 앞에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 곳. 그곳은 이슬과 민준이 정기적으로 찾는 장소가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돌아와 처음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이슬은 H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플래그십 살롱을 휴먼 케어 아카데미로 바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미용사를 양성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했습니다. 이슬의 정직함과 기록 정신을 회사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슬의 자선 활동을 후원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차윤이는 나눔살롱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슬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과거의 질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직함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슬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직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숙자 차림으로 찾아온 재벌 회장의 시험, 질투에 눈먼 동료의 방해,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욕망까지. 수많은 시련이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이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그 마음가짐이 결국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정직함이 언젠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